공급 대책 나온 부분은 오늘 유튜브에 올려서 챌린저 분들도 보실 수 있게 카페랑 이런 데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아, 그렇습니다. 본문 첫 번째 거.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 뭐, 모르는 단어는 없잖아요. 그죠? 사업에 따른 지원 요소를 좀 없애가지고, 37만 원 정도로 공급을 하겠대요. 그리고 직접 주택을 짓겠대. 예전에 어떻게 했냐? LH가 토지를 만들어요. 이제 토목공사를 다 하죠. 수로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거를 민간 시행사에 팔아요. 시공사에. 그래서 민간에 매각하는 걸로 이제 차액을 좀 내고 적자 재정을 좀 운영하던 LH의 특징인데, 이 민간 매각을 이제 없애버려서 사업 시행 속도를 좀 빨리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포인트가 어디냐면 요거예요, 요거. 30년까지, 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호, 6만 호도 적은데 30년까지가 좀 애매하죠. 두 번째, 공공재개발 재건축. 지금 시행된 사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공공재개발하면 이제 일몰제라고 해서 지정돼서 2년 정도가 경과하면 그게 사업성 부진이나 조합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사라지는 거야. 해제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공공재개발 좀 추진되고 있는 게 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택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돼야 될 텐데 이익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원가 절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 정책이 좀 있다 보니까 민간으로 좀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러 공법이라고 하는 것도 좀 갖고 온 것 같아요. 모듈러 뭔지 아세요? 이게 공장에서 주택과 관련된 것을 찍어낸 부품? 이거를 택지에 가서 결합만 하는 거예요. 이 시공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가양동에도 청년주택 같은 걸 이제 모듈러 주택으로 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뭐 추진이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신축 매입인데 이게 뭔 말이지 이거? 아파트를 매입하는 뜻인가? 아닐 겁니다. 이게 이제 주로 빌라에 해당되는 상황이 되게 많아요. 이게 뒤에 가서 왜 그런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 아, 이제 세무조사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됐네요. 원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지자체장이 지정합니다. 즉, 서울 수도권은 서울시장하고 각 지자체장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자체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얘 누가 뽑아요? 대통령이 뽑죠? 이제 대통령이 야, 토호제 지정해. 그러면 즉각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투기업자 49명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이거는 모두 발언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정책을 발표하는 담당자들, 실무자들이 말한 거를 그대로 워딩을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것까지 전수 검증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쫄아라 이런 겁니다. 조사를 많이 할 거야. 너네 조심해. 이런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어디로 가지고 오냐? 네, 대책을 보니까 뭔가 잘 모르겠죠? 맞아요? 저 대책을 보고 쉽게 이해가 되세요? 잘 안 되잖아요. 저거는 예정이다,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맞죠? 야심차게 저 대책을 추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저런 정책 발표가 나오면 저 진짠가? 하고 어디로 오냐면 기획재정부로 오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의 예산안에 편성한 이 기획재정부 예산을 국토교통부가 자기들이 할애받은, 할당받은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역대 최대 62조 원으로 편성됐다고 지들이 홍보를 해요. 그러면 얘들이 예정이다 하겠다고 했던 게 여기에 반영이 됐는지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거 먼저 발표됐거든. 이건 9월 2일 날 발표됐거든. 9월 7일 공급대책이 사실상 선생님들 정도 되는 분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요거 미리 다 예상 가능하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해버리고 막 몰아쳐버리는 거는 예상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미 대출 받았던 사람 막 다 막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제가 손해를 막아드리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근데 이건 이미 예상이 가능해요. 왜냐면
9월 7일 날 공급대책 발표한다고 해서 이거 26년도부터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없으면 이게 공급대책이 실행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역대 최대 62조 예산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25년에는 한 58조였는데 62조면 4조 정도 늘었네요. 요 예산부터 파악을 하신 다음에 국민주권연구에서 이래저래 예산을 좀 증액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디 쓰이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딱 봤더니 공항 시설을 개선한다네요. 공항 사고 때문에 그런가? 뭐 380, 38억 원. 요즘 미미하네요. 다 합쳐볼까요, 한번? 한 1조 정도 된대요. 1조가량의 예산이네. 미미하네요. 62조에서. 맞아요? 그리고 철도에다가 2.9조를 투입했네요. 자, 그럼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철도 건설을 한대요. 이거는 부동산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니까. 오! GTX A 노선에다가 증액을 좀 했네요. B 노선에 엄청난 양이 투여됐네요. 어디가 빨리 갈까요? GTX B 노선에 있는 지역. 여기는 착공이 좀 빨라지겠네요. 이런 거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B 노선이 어디로 지나가지? 이런 거. 왜냐면 저 3천억 정도의 규모면 뭐 한두 개 고치고 플랫폼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전 구간 착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좀 보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3천억 여기도 투자잖아. 계양하고 강화 쪽이면 인천이네요. 그죠? 요거 이해되시면 1번. 자, 생각으로 해봐요. 계양하고 강화 쪽에 고속도로 놓는 게 부동산에 큰 타격 있어요? 그렇지 않아 보여요. 그죠? 어. 그리고 공항은 실제로 부동산에는 좀 미미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중요한 예산은 뭐냐? 요겁니다. 공적주택 19.4만 원. 우와, 22조. 이거는 좀 크네, 타격이. 근데 포인트가 공적주택이에요. 이걸 어떻게 공급한다는 얘기지? 공적주택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부재 항목으로 뭐가 들어요? 특히 저출생 반등을 위해 수련부부 공공 임대주택, 그 육아 투혼 공공 임대주택. 뭐예요, 전부 다? 임대네요. 그래요? 그리고 월세 지원 20만 원하고 주거급여 152만 원 주면 요 증액 규모도 상당히 큰 규모인데 요거 뭐예요, 전부 다? 임대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전세 사기 피해주택 7,500원 매입한대. 이거 1억 원씩 한번 쳐볼까요? 얼마죠? 7,500억이네요. 2억이라 그러면 1조 5천억 정도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지방 미분양 주택이 있는데 4,950억 해놨어요. 그럼 이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5천호에, 뭐 요즘에 1억이 아파트 잘 없잖아요. 5천호에다 한번 1억 곱해볼까요? 그럼 얼마요? 5천억이죠. 그럼 1억으로 아파트 산다는 거야? 미분양 났으니까, 야, 미분양 나고 니네 책임이야. 근데 너희 원가 한 3억 들었지? 그냥 1억에 팔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분양 아파트인데 지방에다 지었다 칩시다. 사람 별로 안 사는데. 그랬다 해도 1억 원짜리 신축 아파트는 좀 없죠. 그러면 4,950억으로 얼마를 살 수 있을까요? 5천원은 못 살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게 약간 블러핑 같은 겁니다. 예산 책정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산다는 얘기지? 그다음 예산안 각기 쓰임 항목을 볼게요. 주택시장을 안정시킨대요. 그리고 여기도 다 이렇게 올렸어. 총 2.8%. 근데 뭐 95% 어, 뭐 올린 거 이런 거. 재건축 초과 이익 자본 이전. 응? 재건축 초과 이익을 조금 환수를 좀 하려나? 금액이 아직까지 시행된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0.86% 오른 거 요거. 요것도 좀 되게 크잖아요. 그런데 분양주택 융자에 거의 대부분 늘렸네요. 이거는 뭐냐면 분양받아. 그러면 대출 지원해줄게. 이거잖아요. 근데 이 대출이 뭐야? 기금 대출이야. 요거 할당했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충격적인 걸 이제 좀 얻은 건 뭐냐면 뭐 전세자금 올리고 이런 거 다 이거 대출이에요. 이건 전부 다. 근데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올린 거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 15점, 이 거의 이 총량에 맞먹는 규모가 여긴데 이 올린 거 금액 봐봐요. 100% 올리고 한 것들. 100 있고 75 있고 100 있네. 이게 올린 예산 어때요, 전부 다? 공공임대, 다가구 매입, 집주인 임대. 맞죠? 뭐예요? 임대네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대출이 아니고 출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 정부 예산 집행을 대출의 형식이 아닌 직접 자본, 자기들이 발행한 돈을 갖고 투입하는 거를 출자라고 합니다. 그 출자 금액 중에 거의 2000% 가까이 올린 게 있어요. 2000%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뭐죠?
다가구 매입. 이것도 뭐예요? 임대입니다. 맞아요? 맞나요? 여기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좀 올리긴 했습니다. 그럼 뭐 재개발 일부. 맞습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예산이?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정부가 2030년까지 132만 호를 늘리고, 적어도 2030년 착공하는 물량 중에는 뭐 20만 호가량은 막 지어낼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돼 있죠. 그리고 오늘 공급대책 발표한 거에도 뭐죠? 2030년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25년. 당장 급하잖아요. 요때 착공 뜨고 막 시작하고 합의하고 한다 치면 뭐 빨리 지어도 2035년 아닙니까? 그럼 향후 10년이죠. 우리가 뭐 30년, 40년, 50년을 내다볼 수는 없으니까 요 10년 후부터 집들이 좀 많이 생기겠네요.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는 뜻이 됩니다.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가 될까요? 집값 상승의 압력은 어떻게든 더 커진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집값이 상승될 것 같으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죠? 대출은 다 안 해줘. 그래서 LTV 40 줄여버리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올라와서 요 주거 대책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공급하는 거에 대부분의 예산은 어디에 하느냐? 거의 임대로 주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지? 서울 수도권의 양질의 분양주택 아닙니까? 근데 이건 LH가 직접 시행한다면서요. 근데 얘네도 2030에서 2035 정도의 예정이네. 근데 지금 이 대책을 낸 사람들이 이때까지 근무하나요? 얘네 임기 최대치 뭐 3년에서 5년 뭐 이렇게 봤다 쳐도 이때 없네? 담당자 바뀌네요. 그죠? 담당자가 없어요. 책임질 담당자. 맞죠? 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눌렀어요. 뭘로 눌렀을까요? 대출 자체 LTV를 40으로 줄이고 대출이 이제 아예 안 돼. 전세 대출 규모 줄이고 이거는 뭐 우리 627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이미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좀 마음이 편하겠네요. 전 국민이 서울에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마음이 편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집값이 내려갈 것이냐? 모르겠어요. 급락 어려울 것 같고요. 신고가 갱신은 계속 나올 것 같네요. 이유는요? 집을 소득으로 플러스 대출로 사는 사람은 잘 없어요. 어떻게 사냐, 집은? 이렇게 삽니다. 집은 집 플러스 대출로 삽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거예요. 집은 집으로 사는 거예요. 소득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펼쳐질 것 같아요. 지금 자기 집이 한 뭐 5억에 살고 있다. 그럼 이거 매도하면 이 5억에 매도한 집은 대출이 한 2, 3억 가능하신 분들, 즉 3억 집에 살던 사람이 5억 집으로 들어오겠네요. 대출 받아가지고. 그럼 5억 집에 살던 사람은 8억에서 10억짜리 집을 매수하면서 5억 매도한 금액에 6억까지 대출 나오니까 6억 대출 받아 들어오겠네요. 그럼 얘네 가만히 있나요? 얘네는 6억 받을 수 있으니까 8억에서 10억에 매도해버리면 한 14억에서 한 16억 선의 집을 매수할 수 있겠네요. 얘네도 6억 대출 받으면 얘 집 팔잖아요. 그럼 14억에서 16억 들어왔네요. 그럼 20억에서 한, 어, 30, 한 2억? 요 정도도 매수가 가능해지네요. 지금 이 공급 대책에서 빠져 있는 사람들의 이해가 뭐냐면 집을 소득 플러스 대출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집은 집 플러스 대출로 사는 거거든요. 그럼 6억 대출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실거주로 옮겨가면 무주택이신 분들한테는 사실 경매라는 활용 수단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금매라는 활용 수단도 있고 왜냐하면 이 공포에 던지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이 시장에 반드시. 그래서 금매나 경매 같은 거로 나오는 것에서 어쩔 수 없이 버려지는 자기 집을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던져버리는 집을 결정한 그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의 집을 요 고가 주택이든 중저가 주택이든 잡아가지고 신고가 찍는 건 어렵지 않겠네요. 그죠? 근데 이게 영원히 이어질 거냐? 뭐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영원히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이어지진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압력은 커지지만 돈이 고갈되는 속도도 그만큼 빠르겠죠. 다만
이 사람들이 이 결정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 정책 이후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집이 있는 사람들은 수업도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일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방향이 집단적으로 매수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이루어지면 본인 집을 매도하고 한 급지씩 올려가지고 다주택자 포지션이 아닌 상태에서 신고가 찍는 일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폭등장은 잘 모르겠지만 뭐 예측하는 폭등폭락 예측하는 의미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의사 결정자들이 상급지로 높여가는 이 무주택, 1주택 갈아타기. 그러니까 1주택을 팔고 무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시 1주택이 가면 양도소득세가 없는 구간 내에서 대출 유급을 활용해서 급지를 상승시켜가는 건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30년까지는 없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떤 판단에 이를까요? 어, 다소 양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집값이 좀 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소액으로 지금 경매를 하는 우리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우리는 막 매매 사업자 같은 거는 팔고 싶고 그런데 우리한테는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지방에 관련된 대책은 미분양에서에도 돈을 투입하고 그죠? 그다음에 대출 규제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방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매로.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지방 경매가 실제로 오늘 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경쟁률이 엄청 높아졌죠. 지금 여러분 챌린지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20대 1, 30대 1 흔하게 보이잖아요. 이거 이해되시면 1번. 자기가 해봤어야 알아요, 이거는. 해봤죠? 갑자기 엄청 높죠. 광주도 막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낙찰이 되죠. 원래 광주하고 대구, 부산은 매매 심리 최저가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광주, 대구, 부산 이런 데가 매매 심리가 10 이상이 이하였는데 얘들이 한 20에서 30 정도만 올라주면 실제로 사고 싶은 사람들이 한 두 배나 세 배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방 경매가 당분간 수익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는 서울에 꼭 집을 마련할 거야. 그러면 지금 재건축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많진 않지만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의 재개발에다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에다가 맞죠? 여기도 예산이 이만큼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재개발 구역인데 아파트가 좀 바뀔 수 있는 거 좀 빠르게 그런 물건에 묻어두는 사람이 생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하는 전략이죠. 두 번째는 임대주택으로 그냥 6년짜리 요거 묻어두고 주택수에 배제되거든요. 대출은 잘 안 나오겠지만 여기다가 전세 끼고 묻어두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생길 것 같아요. 게다가 여긴 취득세 특례도 있습니다. 취득세도 1.1%밖에 안 내거든요. 요거 되게 큰 전략이죠, 지금. 여러분이 집이 10개든 20개든 임대 6년으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를 1.1%에 갭 끼고 매수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매입 임대에다가 어마어마한 2000%가 넘는 증액을 했죠? 요거. 맞아요? 그럼 매입 임대라는 건 뭐예요? 다 빌라지. 근데 저희 예산에는 뭐 들어가 있냐면 구축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신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빌라를 지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생각 안 하고 그냥 어차피 사줄 사람 있잖아. 미분양 걱정 없이 그냥 정부에 팔면 되겠네 하고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거 막 지어가지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겠네요. 요 업자들 조금 활성화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존의 빌라 시장에 들어가서 계속 낙찰 받으려고 애쓰셨던 분들은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재개발이라고 하는 소식만 좀 들려도 이제 구축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 수도권 투자를 하실 분들은 임대 6년짜리를 이용해가지고 빌라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재개발이 또 한참 또 뜨겠네요. 그죠? 요거에 대해서는 거의 막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세 끼고 하면 대출 받은 거나 다름이 없죠. 요것도 가능해질 것 같아요. 임대 6년짜리를 하면. 왜냐?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대출을 받으면. 근데 대출 안 받으면 상관없거든. 그럼 대출 안 받고 전세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전세 대출도 안 된대. 그러면 전세 입자를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미 전세 살고 있는 거를 갭으로 매수하거나 아니면 임대 사업자 6년짜리를 등록을 해놓고 그 집을 전세를 받는 거야. 이건 아직 안 막았거든요. 그러면 대출 받는 거랑 똑같은 효과 아닌가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하실 분들은 재개발 빌라 혹은 재개발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빌라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 아파트 경매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뭐 3대1, 2대1, 6대1 이런 지역들이 20대1, 30대1 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 같습니다. 다만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는 어떻게 바뀌냐? 경쟁률은 무주택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1주택 갈아타기 하실 분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매도하고 넘어가는 단계에 있으신 요 분들
요분들이 요걸 매도했어요. 요걸 매도했어. 그럼 이 금액대에 맞는 아파트를 경매로 받는 건 어때요? 일자 기준이니까 매도 계약 일자 체결한 다음에 낙찰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대출 6억 나옵니다. 그럼 예산안 분석 끝났습니다. 공급 대책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소가 되셨을까요? 질문 잠깐 받아볼게요.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아파트라고 하는 시장도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은 되는데 집을 팔고 나서 낙찰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니 경쟁률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좀 있어요. 일부는요. 왜냐하면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경매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예정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저는 좀 집값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편이 있어요. 공급이 여기서 많이 이루어져 주면. 근데 지금 이 정도 대책 가지고 오면 부족하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이제 결정을 혹은 실거주 1주택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팔고 난 그 돈, 현금을 쥐고 경매로 들어온다면 경매 낙찰가도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도.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기초반은 시드스쿨에다가 할 예정이긴 한데요. 아, 시간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최근에 아무튼 이거는 뭐 매니저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초반부터 하면 좋죠. 그래서 지금 제가 책을 오늘도 아주 좋은 분과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책을 좀 빨리 써달라고 교재가 지금 시급한 것 같다고 지금 선생님 강의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좀 책으로 정리해가지고 교재 보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내가 쓰고 싶었던 책이 있지만 교재를 먼저 만들어 보자. 왜냐하면 지금 되게 좋은 평가를 많이 해주시고 있으셔가지고 그죠? 실제 우리 주변에서 선생님이 아닌 분들이 여러분 동료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는데 그냥 해내시는 게 보이잖아요. 챌린지 하시면 그게 좀 기쁘지 않나요, 여러분? 그 챌린지 하면 그분이 처음 했던 기록부터 끝까지 기록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어려워요. 재개발은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개발 수업을 이제 열은 이유는 들으면 이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가지고 그 부동산이 고평가하는지 저평가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매입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합에 계신 분보다도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되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정도를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초에는 좀 그런 걸 배제를 했었는데 뭐 호세로님도 나오고 뭐 아름님도 나오고 사시는 분들 보니까 뭐 엄청난 결과를 내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효성님도 패밀리 들어가시고 재건축 수익성이라 이런 거 다 따질 수 있어가지고 하여간 여러분 동료들이 계속 뭔가 니즈를 만들어주고 있네요. 아무튼 부동산은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끈을 놓지는 마세요. 끈을 놓는 순간 이거 어떡해요. 지금 6월 27일에 얘기했던 거랑 제가 조금 약간 수정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급대책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로 공급대책이 나오면 전부 다 임대로 묶어버리겠다. 이거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임차하는 사람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부작용이 클 텐데 뭐 센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부에게 대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번 자기가 6억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을 갖고 있다. 6억 대출이면 대체적으로 한 달에 한 300에서 400 정도 나옵니다. 이자가 원리금이. 그러면 뭐 생활비를 최소화한다 해도 뭐 허리를 졸라매도 3인이나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생활비가 한 3, 400만 원 들어가니까 두 사람이 맞벌이를 했을 때 한 600에서 800 이상은 버시는 분들이겠죠. 요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6억 대출을 풀로 받으셔서 지금 실거주를 급지를 이동하십시오. 알겠죠? 뭐 평택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 화성 동탄 쪽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수원 권성구나 팔달구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수원에 살고 있었다 그럼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면 될까? 광교 쪽으로 간다던가 용인 쪽도 싼 데가 많잖아. 근데 용인 쪽에 좋은 데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더 위로 올라와요. 뭐 송파나 하남 유래 쪽도 6억 대출 받아서 하면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송파 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송파는 아직도 저평가 구간에 있는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강남은 좀 넘사벽이니까 송파 쪽에서 이동하실 분은 강남으로 이동하면 괜찮겠네. 우리 행부님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송파를 지금 전고가, 최고가에 팔았어요. 제가 2달 전에 12억에 팔려고 하셨는데 627 대책 나오는 것 관련해서 뭐 전세입자 어그러지고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기다리십시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했는데 지금 9월에 거래 금액이 15억 5천이니까 3억 5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이 돈을 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넣었다고 1000% 올라가는 그런 상품이 아닙니다. 우연한 결과들이 자꾸 조합돼서 거기에 인간의 판단이 계속 맞물려 가면서 뭔가가 바뀌어가는 거라
일단 뭐 자기가 많이 조급한 상태라면 제가 말려드리고 싶고요. 자기가 너무 느긋한 상태이신 분들은 사실 수업 안 듣잖아요. 느긋한 상태이신 분들은 없기 때문에 조급함을 좀 말려드리고 싶고, 뭐 판단할 때 항상 주택으로 하신다면 무주택, 실거주 1주택 혹은 비과세, 한시적 일가구 주택 비과세 요제대는 꼭 활용을 하십시오. 비과세 구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거의 비과세 구간에서 주택을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이면 저한테 따로 질문 주세요. 그분들은 전략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실거주는 해결됐어. 네, 실거주 이동할 생각은 없어. 아니면 이동했어, 이미. 그러나 돈 남은 거 얼마 없거든? 그러면 이제 지방 아파트나 재개발에 갭 투자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임대 6년짜리 껴가지고. 요거 모아가는 겁니다. 요거 모아가시면 10년 이내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겁니다. 인생을 한 두세 번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지방 아파트는 단타 위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좀 압박을 좀 많이 받으면, 어, 지방 아파트에도 돈이 좀 갑니다. 다주택자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주식이나 코인은 아니겠죠. 이런 부동산 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다시 코인이나 주식으로 가는 경우 잘 없습니다. 어차피 또 부동산으로 가는데, 그럼 어디 할 걸 찾아 막. 사람들 강의도 들으면서 막 찾아요. 그러면 이 지방 아파트 시장의 매매 심리가 최악인 지역.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의를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재작년 11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자꾸 지방 아파트를 묻어두라고 했거든요. 매매 심리 10 이하인 대로. 지방 사람들 전부 다 망했다고 하는 대로. 그런 대로 막 묻어놨어요. 저도 묻어놨고. 거기가 이제 조금씩 변동이 있겠죠. 지금 부산도 연락 오고 있고, 대구도 연락 오고 있고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시점이 지금이니까 좀 더 기다리면 됩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쯤 되면 전세 한 바퀴 돌리고, 뭐 계약갱신 청구하면 한 2년 정도 더 돌리면, 원하는 수익률은 달성하지 않을까요? 단타 하셔도 되고, 단타 하셔도 경매로 받으면 뭐 지금 금매가보다 쌀 거니까. 다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뭘 하셔야 되냐? 어려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소유자 한 명 있고 근저당 하나 있는 거, 이런 거는 30대 1이 넘어갈 겁니다.